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미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문법 음연서에 대해 배운 적이 있죠? 저는 밥을 먹으면서 드라마를 봐요. 밥을 먹는 일과 드라마를 보는 일을 동시에 해요. 이 옷은 예쁘면서 가격도 싸요. 옷은 예쁘기도 하고 가격이 싸기도 해요. 두 상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둘 이상의 행동을 동시에 한다는 의미는 초급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음연서의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대화에서 음연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들어볼까요? 들으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추측해 보세요. 왜요? 그냥 전교 1등하고 전교 꼴등의 생활 모습만 보여주기엔 놓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뭔데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시네요. 왜요? 그냥 전교 1등하고 전교 꼴등의 생활 모습만 보여주기엔 놓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뭔데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시네요. 나 어렸을 때 학교 다녀오면 집에 아무도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일부러 크게 다녀왔습니다 했었다? 나 어렸을 때 학교 다녀오면 집에 아무도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일부러 크게 다녀왔습니다 했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방금 대화에서는 음연서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방금 본 대화 속에서 음연서는 둘 이상의 상태가 동시에 있지만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앞에 어떤 상황이나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거나 대조되는 상황이 함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문장을 살펴볼게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시네요. 여기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과 반대로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때 앞뒤의 상태는 동시에 있어요.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나 어렸을 때 학교 다녀오면 집에 아무도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일부러 크게 다녀왔습니다 했었다? 이 문장은 말하는 사람이 집에 아무도 없는 사실을 아는데 그와 반대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음연서 앞뒤의 내용은 상반돼요. 이때 앞뒤의 주어는 같아요. 주어는 1인칭, 2인칭, 3인칭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음연서 앞뒤의 주어는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음연서 뒤 문장의 주어는 생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배운 음연서에서는 음연서 앞에 at, ot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앞뒤 내용이 상반된다는 것을 나타낼 때는 음연서 앞에 at, o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살펴볼게요. 수지 씨는 100점을 받았으면서도 기뻐하지 않아요. 보통 100점을 받으면 기뻐하는데 수지 씨는 100점을 받았는데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제 동생은 밥을 2그릇이나 먹었으면서 과자도 먹으려고 해요. 동생이 밥을 2그릇이나 먹었으면 배가 부를 텐데 그것과 반대로 과자도 먹으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음연서 앞에 at, ot을 사용하면 앞뒤의 내용이 상반된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사 do를 붙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 친구는 약속 시간에 늦었으면서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인기가 많으면서도 겸손해요. 이때도 앞뒤의 내용은 상반된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약속에 늦었다는 것이 강조되고 인기가 많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화에서만 사용하는 음연서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대화를 들어보세요.
대화를 들으면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거기 그 복지관에서 그 일자리 주는 거 신청 받는다던데. 그거 한번 해보려고. 아니, 무슨 갑자기 일은 무슨 일이야, 할머니. 안 돼, 몸도 안 좋으면서. 거기 그 복지관에서 그 일자리 주는 거 신청 받는다던데. 그거 한번 해보려고. 아니, 무슨 갑자기 일은 무슨 일이야, 할머니. 안 돼, 몸도 안 좋으면서. 가지가지하네. 그만하지. 뭘 그만해? 온 동네 불태울 뻔했으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가지가지하네. 그만하지. 뭘 그만해? 온 동네 불태울 뻔했으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군호, 너 자꾸 나는 형이 연수 날 또 만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뭐? 그렇게 힘들어했었으면서 그걸 또 하고 싶어? 그걸 몇 번을 반복했는데 그새 다 까먹었어? 군호, 너 자꾸 나는 형이 연수 날 또 만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뭐? 그렇게 힘들어했었으면서 그걸 또 하고 싶어? 그걸 몇 번을 반복했는데 그새 다 까먹었어?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 대화에서는 음연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들어본 면서는 상반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의 의견이나 행동에 대해 불만을 나타낼 때 사용돼요.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안 돼, 몸도 안 좋으면서. 여기에서는 할머니가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손녀가 할머니 몸이 안 좋은 것을 걱정하면서 말해요. 할머니가 일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요. 할머니가 일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요.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온 동네 불태울 뻔했으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이 문장에서는 불을 낼 뻔했는데도 그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장도 볼게요. 그렇게 힘들어 했었으면서 그걸 또 하고 싶어? 상대방이 과거에 연인과 헤어져서 힘들어 했었는데 또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강하게 나타낼 때도 음연서를 사용할 수 있어요. 방금 살펴본 면서는 대화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문장 중간에도 사용할 수 있고 문장 끝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사적인 자리에서만 사용합니다. 친한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친한 사람에게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때는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에는 2인칭이나 3인칭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면서를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들어볼게요. 희영씨, 저기 화장품 세일하나 봐요. 가서 구경해요. 지난주에도 샀으면서 오늘 또 사려고요? 아니요, 오늘은 구경만 할 거예요. 지난주에도 구경만 한다고 했으면서 잔뜩 샀잖아요. 구경하다 보면 또 사고 싶어지니까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희영씨 말이 맞네요. 그러면 날도 더운데 시원한 거나 마시러 갈까요? 그래요. 희영씨, 저기 화장품 세일하나 봐요. 가서 구경해요. 지난주에도 샀으면서 오늘 또 사려고요? 아니요, 오늘은 구경만 할 거예요. 지난주에도 구경만 한다고 했으면서 잔뜩 샀잖아요. 구경하다 보면 또 사고 싶어지니까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희영씨 말이 맞네요. 그러면 날도 더운데 시원한 거나 마시러 갈까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배운 음연서는 첫 번째로 앞뒤의 내용이 상반된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불만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그리고 불만을 나타내는 음연서는 친한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앞으로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보면 오늘 배운 음연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보일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